김민수 레몬지서치 대표,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대표님은 또 여기서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알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시장 총평 항상 저희가 여쭤보잖아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 해주실까요? 별로 할 말이 사실 없는데 너무 그래도 이제 더 추가 하락보다는 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왔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오늘. 그래요.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 네. 그런 시기가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민수 대표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더러워서. 이게 시장입니까 이게?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김민수 대표님 진짜 건강이 걱정되실 정도예요. 어제도 사실 3부에 못 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안색이 지금 진짜 실제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건강 그래요? 챙겨가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UV 바른 게 이겁니다. 그래서 백탁 없는 거 발랐다가 얼굴 하얀신 분은 몰라요 이런 심정을. 네. 화와 짜증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구간이고 거기다가 지금 그냥 사기꾼 돼 있어요. 지금 시장을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좀 더 이거는 이유가 특별히 하락하는 이유가 별로 눈에 딱 띄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상황이 돼 있는 이런 현실을 보고 저는 주식 진짜 더럽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시장이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팔아. 더 빠질 거니까 팔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마디로 미쳐버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반등만 들어오면 그냥 쭉쭉 빠져버리는 게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를 수급이 제일 커요. 수급을 그렇게 만들어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사실 화면에 그 차트 좀 띄워놓고 계시잖아요. 네, 그걸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대표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 지금 이제 내려가는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이제 반등의 그 가능성은 조금씩 보이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이제 그냥 직선을 계속 유지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차트 보시게 되면 딱 그거 하나입니다. 여기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일단 여기까지 들어왔어 추세 저항 걸려 그냥 바로바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 그 정도 추세 저항까지 딱 들어왔다가 그러면 이제 이격이 또 확 벌어지잖아요. 그럼 또 돌립니다. 그러니까 저점에 손절매하게 되면 또 며칠 사이에 또 쭉 올라와요. 그럼 그것도 미쳐버리는 일이에요. 나는 저점에 매도했으니까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다시 사야지. 다시 사는 순간 또 추세 저항 먹고 또 빠지고 미쳐버립니다. 이거 미쳐버리는 장세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지금 일본 여전히 지금 그 추세 이번에도 저항 막 돌파하려고 들어가는 이런 자리들 거기서 또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죠. 근데 거기서가 지금 요때부터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그때 이제 한 8,000선 이제 무너지면서 이렇게 나올 때 드디어 신용이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탁금은 없는데 점점 빠지는데 시중은 꽉 차 있고 그게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디레버리징이 가속화되는 모습들이죠. 근데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빠진다고 나머지 종목들 다 파셔가지고 지금 또 오늘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한 7천억인가 들어왔대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근데 물론 이거는 만약에 당일만 본다. 오늘 만약에 많이 빠지고 내일까지 들어와서 혹시나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반등이 쭉 들어온다. 그럼 수익 나요. 근데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예전부터 샀다가 계속 물 타고 하다 보니까 나는 단가가 지금 저 위인데 이번에 또 물 타는 심정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한 10%대까지 돌아왔다. 이거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쯤에서는 그러면 여기 또 추세 저항 맞고 또 삐질삐질 하다가 또 빠지거든요. 그러면 또 물량은 더 커졌는데 그럼 가격은 더 빠지고 그러면 또 당하는 꼴이 나오다 보니까 약순환이죠. 그래서 이왕 죄송하지만 하실 거면은 그나마 본주가 낫습니다. 그나마 본주가. 레버리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근데 그래도
이번 주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게 되면 예. 월봉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이번 주가. 그렇긴 한데 며칠 남은 게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니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다행이죠. 지금 저 상태로 끝내는 그런가요? 것보다는. 네. 다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네. 보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출발할 때가 여기서 보게 되면 약간 딱 돌파하고 시작해서 3천선에서 시작했다고 볼게요. 3천에서 시작해서 9천까지 갔습니다. 6천 포인트 오른 거죠. 절반에 딱 그러면 6천원이면은 많이 돌리긴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돌린 거 네. 돌리면 이 정도에서 약간 좀 그 다음에 좀 자정작용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기대하면서 그럼 조금이라도 좀 예의상 돌려주는 게 맞는데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스케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벤트들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마음 아파서 못 보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보여주신 차트상으로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이번 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네. 그 정도까지 빌려왔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단기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자정작용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당장 내일이 걱정이죠. 지금 이렇게 끝나게 되면 내일 또 갖고 있던 보니까 오늘 아까 끝날 때 보니까 개인 계좌 쪽에서 10만 개가 마진콜 얘기 나오더라고요. 10만 개면 이게 계속 또 악순환인 거죠. 예. 끌고 내려가고 또 끌고 내려가고 그런데 그나마 나은 거는 예탁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늘자로 보니까 109조 정도? 예, 한 3조 빠지니까 이제 물 타려고 들어오는 자금인 네. 것 같습니다. 아. 네, 레버리지 하지 마세요, 제발. 잘못하다간 또 타이밍 이게 타이밍 싸움으로 가게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도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사고 한번 기다려 볼게라고 가는 것과 타이밍 오늘 급락했으니까 내일은 급등 이걸로 대응하는 거는 타이밍을 저희가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타이밍도 못 맞춘 그렇죠. 저 주식 못합니다. 주식 못합니다. 대표님께서 이러실 정도면 그러니까요. 정말 어떻겠어요. 쓰는 숨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네. 그럼 이주연 대표님께 또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 이제 전망에 대해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방금 대표님 그 김민수 대표님께서 예의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조금 시장이 그래도 좀 예의를 좀 차려줄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예의를 좀 차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긍정적인 것들을 좀 찾자고 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걸 찾아요. 지금 안 좋은 얘기 할 거 너무 많거든요. 네. 할 게 너무 많고 또 안 좋은 얘기도 많이도 듣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그나마 좋은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래도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엄청 많이 낮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쨌든 이번 주가 사실 슈퍼위크였었고 뭐 금리 결정일도 다 모여 있는 상황이고 뭐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 발표 다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왔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뭐 어떤 내용이 나와도 아마 세론으로 그리고 혹은 주가 조정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뭐 이 상태에서 사실 뭐 더 추가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만한 것들은 좀 대부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은 또 호재에 민감해져 있는 시장 또이기도 해서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그거는 진짜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정말 이제 신용 관리를 잘 하신 분들, 그냥 진짜 현금으로만 들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좀 버틸 수 있는 거지. 저도 주변에 좀 얘기들 들어보면은 아예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그걸로 레버리지를 그냥 묻어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많이 시장에는 안 좋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나 좀 신용 관리만 잘 하시고 지금은 그래도 여기서 더 안 좋은 것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들에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은 마련이 됐다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대표님께 그 중국 관련 이슈들 그걸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 CXMT가 한국 반도체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얘기. 정말 오래전부터 해왔고 네. 그리고 뭐 기술 격차가 있으니 어느 정도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얘기도 당연히 했고 그리고 뭐 상장을 해도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 정말 예상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보면 뭔가 판도가 아예 바뀐 것처럼 막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예전과 지금 뭐가 달라진 게 있는 건지 그냥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걸 그냥 그렇게 무겁게 보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달라진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되게 폐쇄적인 국가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CXMT의 뭐 PER을 계산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공개된 정보들이 별로 없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처럼 좀 내가 잘 확인이 어렵고 불확실한 정보들이고 그러면은 더 크게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좀 정체가 판단이 잘 안 되고 실제로 이번에 뭐 DUV 장비를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한다라는 그러니까요. 내용들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 로이터에서 처음 보도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출처가 뭐 이제 잘 아는 소식통 두 곳에 의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기술 진전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졌는지도 사실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좀 걱정을 더 과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보면은 뭐 CXMT가 뭐 매기 등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제 워낙 또 크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당일 그 상승률이 뭐 공모가 대비해서 500% 이상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좀 재밌는 게 이 CXMT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노무라에서는 116위안 이렇게 제시를 했었고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는 14위안을 이번에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차이가 지금 너무 8배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불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실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둘 중 하나죠. 진짜 펀더멘털이 너무 거품이 껴있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뭔가 모르는 게 있거나 뭐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전자에 가깝지 않나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진짜 그 CXMT나 그리고 DUV 장비나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AI 반도체 판을 바꿀 만한 상황이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오늘 CXMT 주가가 올랐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CXMT 주가 빠졌잖아요. 4% 정도.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좀 과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그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좀 이슈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임팩트가 일단 제한적이고 기술적 격차가 너무 크고 경제성에 대한 장벽도 너무 이제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이 준비하고 있는 DUV 장비 같은 경우에도 ASML보다 한 20년 정도 뒤처져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워낙에 지금 비용 그 수익성이 잘 안 나오거든요. 비용을 비싸게 만들고 있고 불량률이 높고 이렇다 보니까 TSMC 대비해서는 한 4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되는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높은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업화를 해야 되고 상용화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 이제 상용화가 어려울 정도의 지금 이 상업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라면은 과연 AI 판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정도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5대 출하 목표, 내년치가 또 20대 출하 목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양산 목표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또 목표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늘 목표치는 높게 잡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타격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장되어 있는 이슈가 있고 지금 시장이 심리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악재를 자꾸 찾고 있는 그러면서 그거를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심리 때문인 게 아닌가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미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방금 DUV 관련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양산 이슈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 기술력이나 뭐 수율이나 뭐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예전부터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중국의 기술 굴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실체가 있는 건가요? 없으니까 네. 없어요? 없으니까 영향을 받죠. 사실 CXMT도 좀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인가 이럴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너무 예, 실체가 없는데 시장에서 만들어주니까 땡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DUV가 솔직히 그냥 지금은 그냥 뭐 이런 표현 쓰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딥 울트라 바이올렛이거든요. 익스트림 EUV는 네.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고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커요. 그러니까 극자외선, 심자외선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와 멋있. 맞죠? 네. 과학 기자셨기 때문에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제 3나노, 2나노로 가면서 계속 더 첨단 공정 쪽으로 체크를 하는데
이거는 파장이 길면은 이거 찍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금 그 기술이 무슨 소용이냐? 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대량 양산 쪽으로 갈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직 수율이나 뭐 일이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돈을 좀 댔어요. 그랬더니 자 뭐 성과 나오는 거 없니? 그러니까 어이구 뭐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 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게 다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냥 뭐 그거는 아닌 거고 그런 이번에도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나오면서 시장이 악재처럼 받아들여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게 따지고 보게 되면 아이 별거 아니야. 괜찮아라고 시장이 강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이슈가 지금 그걸 가지고 계속 주가가 빠지니까 그게 맞나 봐라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워낙 시장에 악재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락하다 보니까 악재를 계속 찾아 모으고 있는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코스피의 월간 수익률이 지금 최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면서요. 대표님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번 하락은 왜 이렇게 낙폭이 커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하락했을 때랑 비교해서 보시면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요. 일단 월간 사상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그래도 뭐 두 자리 숫자 하락한다 그러면 어떤 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와르르 밀려 내려간다. 최근 들어서 최근은 아니죠. 벌써 금융위기가 벌써 꽤 됐네요. 거의 20년 전이에요. 예, 20년 네. 나이가 그 정도까지 갔을 때 그때도 장중에는 그러니까 월 중반 그러니까 기록으로는 마이너스 30 몇 프로까지 갔었습니다. 장중에. 그러다가 그걸 좀 돌려 세워서 결국에는 23%로 끝났던 그런 경험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코스피는 금융위기입니다. 그보다 더 빠졌어요, 지금요. 네. 물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요거 한 5% 정도만 돌려주게 되면은 그 정도 금융위기급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걸 오명은 좀 벗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29, 30, 31, 3일 남았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들이고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외환위기 때도 마이너스 27%,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장중엔 마이너스 38, 결국에는 23%. 그러니까 거의 15%가 돌아갔어요. 근데 저는 이때 처음 봤거든요. 선물 하한가, 옵션, 풋옵션 상한가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있긴 있었구나. 9.11 테러 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어디 갔나? 하여튼 그때 매수 잔량이 거의 막 100만 주가 그 외가 같은 경우는 막 100만 주가 이렇게 쌓여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쪽 한 두 번 정도 봤었는데 이런 게 지금 또 발생할 줄이야. 아무 금융위기급의 시스템은 건드린 적도 없는데 이게 이렇게 발생할 줄이야.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그러니까요. 예. 아니 반도체 진짜 사이클 고점 찍고 빠지는 본격적으로 빠지는 건가? 뭐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서 팔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저퍼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년 기준으로는 3배일걸요? 선행 PR로는 오늘 더 떨어졌으니까요. 더 떨어졌으니까 그럴 정도까지 나오니까 저퍼가 극단화될 때는 그러면 계속 팔아야 되는 거 맞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지금요. 예.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금리가 지금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다음 내일 모레 금리 이제 올리고 그다음부터 예전에 2021년도 22년도 나왔던 장사를 똑같이 연준이 못 참겠어 그냥 금리 앞으로 서너 번 그냥 쫙 올리고 쉬었다가 또 올리고 이렇게 나올 상황도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런 금리 충격으로 버블을 건드릴 만한 내용들도 지금 아니고 그러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글로벌 증시 대기업하게 되면 다들 그래도 주봉으로 봤었을 때 버틸만한 자리가 다 버텨 있어요. 이 정도쯤이면 됐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좀 뭔가 모색하고 좀 손바뀜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쳐져버린 거죠. 이만큼.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지금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좀 진행되면서 반도체가 고점 만들고 이게 내려가는 거 빼고는 나머지를 본다 그러면은 수급이에요. 네. 수급 말고 근데 수급도 하나의 시장의 성격입니다. 수급과 유동성, 심리 이런 것도 하나의 축인데 지금은 이게 같이 혼합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만 드립다 이렇게 나오고 있나 보니까 결론은 들어서 못하는 거죠 지금 시장은. 아니 그러면 이번 주에 일단 SK하이닉스 실적 있고 네.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오고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 조금 반등의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냥
살려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도. 네. 다 알고 있고 지금 호재가 뭐가 나온다. 솔직히 이번에 주말 사이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AI 서밋 같은 경우도 맞아요. 시장이 안 믿어요. 네, 그 정도 금액? 뭐 당연히 사이클 좋다 보니까 앞으로 5년 동안에 나온 금액 다 해서 그냥 대충 MOU 한 거 아니야?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힘없고 지금은 무슨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영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실적 발표도 잘 나오게 되면은 뭐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는데 그냥 우리 자사주 매입한다. 수급이면 수급으로 붙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차피 뭐 그 보상은 아직도 이제 정확하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상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것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직접 사내 한익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해 거의 뭐 100조 이상 영업 현금 흐름 들어올 텐데 그거 가지고 자사주 매입해준다. 그리고 또 소각 말고 뭐 ADR로 넘기든 뭐 하여튼간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수급이 좀 멈추지 않을까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은. 네. 이건 어때요? 그 국민연금 리밸런싱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관련해서라도 좀 뉴스가 나와주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이제 수급상으로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을 외국인한테 준 게 국민연금이 더 이상 매수 주체가 될 수 없다. 네. 이제 팔아야 한다라는 것도 좋지 않은 메시지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이 파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구간에 왔다. 이런 거는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 레벨은 아닌가요? 레벨 들어갔죠, 솔직히. 이 정도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 보다 보니까 한 주체 쪽에서 사모펀드가 오랜만에 또 4천억대 매수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급하게 들어올 때 그들은 이제 자기 계산 아예 그래도 이 정도면은 됐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사모펀드 매수 금액은 지난주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샀으니까 또 물력이 나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이렇게 주르륵 사기 또 시작합니다. 이럴 때마다 그러니까 물론 한 번에 바른 반등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밀릴 때마다 이제 툭 들어오고 하게 되면 이것도 시장에서 보는 건 그렇죠.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레버리지 반대 매매,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받아도 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주축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두세 번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쯤에는 이제 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자리고 중요한 때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가 좀 이제 작동이 됐으면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신용 반대 매매나 레버리지 더 이상 이제 크게 나올 거 없다. 좀 시장에서 소화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바닥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딱 오늘 같은 패턴만 보게 되면 그냥 급하게 과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바닥이다라는 느낌도 좀 들긴 드는데 네. 예, 저 거짓말쟁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는요. 못 하신다고 아까. 지금 못해요. 저 못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물론 이 시장 아까 뭐 두 분께서도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제 비이성적인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눈앞에 있는 이슈들 하나씩 좀 짚어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주연 대표님께 엔비디아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이제 내려놓은 거 아마 지난해 4월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이 뭔가 더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동안 계속 나왔던 우려들 있잖아요. 순환해서 뭐 돈을 주고 그 돈으로 칩을 사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현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좀 심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이전이랑 상황이 좀 달라져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전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의 의사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빅테크가 계속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의사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는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돈을 잘 벌었고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할 거야 말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키가 좀 넘어갔단 말이에요. 다른 쪽으로. 아시다시피 이번에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은 즉슨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현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니까 어디서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채권 발행하고 뭐 빌리고 뭐 이런 그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다른 기업들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빌려야 되는 입장에서 채권자들의 의사가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려주는 그런 그
채권자들, 공급자들, 자본을 공급해주는 이런 공급자들이 이 기업들이 과연 빚을 내놓고 이자도 내고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누구한테 돈 빌려줄 때 얘가 과연 돈 갚을 수 있는 체력이 될까? 혹은 뭐 이거를 갚을 수 있는 좀 벌이가 되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은 똑같이 이전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중요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주체들의 상황이 중요한 거, 그들의 심리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지금 그들의 심리가 좀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돈 못 갚을 것 같은데, 이자도 못 낼 것 같은데, 이런 좀 걱정들이 커지고 있는 게 지금 그게 확연하게 보이는 게 CDS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밤사이에 뭐 엔비디아의 AI 뭐 보증이나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가 된 거랑 같이 이 CDS 프리미엄이 거의 80bp까지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급격하게 올라왔다라는 소식이 좀 보도가 됐었고, 이게 보니까 거의 한 1년 반 만에 하루치로는 제일 큰 상승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이게 엔비디아도 이런 그 큰, 그리고 돈을 워낙 잘 버는 기업인데 이런 견고한 기업도 CDS 프리미엄이 80bp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오라클이잖아요. 오라클도 최근에 CDS 프리미엄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좀 급등을 했고, 네,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채권자들, 자본을 좀 빌려주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돌아서야 되는데, 그 심리가 결국은 돌아서는 게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상승,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이제 좀 안정화가 될지 그 여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10년물 국채금리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 이게 주가랑도 밀접하게 관련이 또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좀 방향성이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또 FOMC가 진행이 되고, 또 일본도 BOJ 있고 영국도 통화정책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국가들이 다 금리 결정일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이런 것들을 또 앞두고 더 이제 좀 리스키하게 경계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대로 지금 뭐 최근에 워낙 좀 유가가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지금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결국은 유가고, 그리고 유가가 전쟁 이슈에 따라서 매번 좀 되게 불확실하게 자꾸 튀고 내려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사실 근거가 좀 빈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리에 대한 어떤 결정은 조금 이번에는 당연히 뭐 확실한 뭐 시장이 기대하는 얘기를 해주진 않겠죠. 네, 해소해주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가 금리 결정일이 중요한 또 한 주가 지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도 조금 안정화를 찾아 나갈 거고, 뭐 이런 얘네가 좀 금리가 올라가면은 좀 이자가 올라가니까 또 돈 못 갚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조금 잠재워질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마련이 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를 정말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네요.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좀 듣고 싶은 얘기를 좀 김민수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자료 중에 CT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걸 하기에는 너무 그런가요? 네. 지금 보니까 네. 네. 방금 전에 코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유리기판, 유리기판보다 이제 광통신 쪽에 광통신, 네. 재료 쪽에 강자인데요. 네.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 매출도 그렇고 EPS가 30% 넘게 나왔거든요. 주가가 16% 빠집니다. 이게 센티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네. 잘 나왔는데도 이렇게 빠진다는 게 3분기 가이던스가 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 3분기도 두 자릿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너무 잘 나왔으니까 3분기에 또 증가율 따지나요? 여기서도 이번 증가율이 30%고 다음 증가율이 두 자리인데 20%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런지. 근데 원래 3분기 때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3분기죠. 때는 당연히 베라루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속도가 더 나는 쪽으로 나오는데 주가는 이렇게 반영을 해버리게 되면 근데 이게 사실 이번 하락의 초반에 기억을 복기해 보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부터 좀 찜찜하기는 했죠. 왜냐면 그때 실적이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잘 줬는데 빠졌어요. 네. 근데 뭐 지난 분기에도 잠깐 그러다가 반등을 했으니까 의뢰 그러려니 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 다 마찬가지로 지금 줄줄이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저희 제작진에서 얘기하시는 게 김민수 대표님께서 마이크론의 차트가 지금 되게 중요한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깨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가 네. 한번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리가 이때였습니다. 네, 이런 자리. 네. 가다가 이제 약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지지는 잘했어요. 돌아가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또 저항 받기 시작하네요. 여기면 저항을 한 3, 4일 걸쳐서 못 가게 되면 또 꺾입니다. 꺾이는데 여기 또 내려왔어요. 근데 지난번과 똑같은 자리죠, 지금요. 여기는 오늘 돌려줘야 됩니다. 예. 돌려주고 아니면 예의, 그죠? 네? 예의 있게. 예 이렇게 올라가줘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이것도 혹시나 오늘 또 좀 축 처져가지고 지난번 저점을 또 이탈하는 모습들로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반등 실패로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런 쪽들로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그나마 메모리 쪽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샌디스크 벌써 지금 어제부터 이상하게 가기 시작하고 나머지 뭐 시게이트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인데 오늘 좀 예, 돌려줘야 됩니다. 저점대, 전고점대에서 그 정도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나마 내일 좀 그래도 아유 좀 돌렸어라고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참 연합뉴스 경기TV에서 차트 안 보려고 그랬었는데 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은요. 저 이게 지금 우리가 원인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고, 네 그리고 위안 삼을 것이 있으면 좀 들어보고, 더 걱정해야 될 게 있으면 그것도 좀 해설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중에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좀 그래도 얘기해 볼 만하다라는 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네. CT에서 나온 얘기는 드릴게요. 네. 이제 얄미워요.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올 때마다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좋은 얘기입니다, 이건.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뭐 근거 없는 우려에 따른 과도한 조정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빠져요? 이세철 전무님 저희 방송에도 나오셨었는데 확실하게 이게 지금 반도체가 사이클이 끝날 리가 없다 이렇게 사실 말씀해 주시긴 하셨거든요. 네. 모든 증거와 모든 정황상으로 볼 때도 그게 맞아요. 그게 왜 빠져요? 그러면 이제 탑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아예 이 정도면 나이브하게 보다 보니까 여기서 왜 팔아? 이 정도면 건전한 조정이겠지. 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제 뭐 신용이나 수급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바닥이 안 잡히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건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고를 봤었을 때 네. 지금 그래도 반도체 고점과 저점을 볼 때 재고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재고가 낸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그러니까 보통 4주, 6주 사이 정도가 그래도 호황 때 좀 많이 재고가 적은 숫자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요. 그러면 3주, 3.5주 정도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한 지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들어올 때는 진짜 극심했을 때 3주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3주, 3.5주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그러면 재고가 조금 늘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또. 장난하십니까? 이게 4주도 안 됐는데 이걸 옆으로 그냥 계속 쭉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공급업체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5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인 케이스는 2.6주예요. 네,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는 2.7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극심하게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진짜 부족했을 때보다 살짝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를 공급을 많이 늘려서 그러면 지금 수준은 그렇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KPX 투자 그들이 너무 허덕이다 보니까 이제 못해. 그러면은 재고 다시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고점 치고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의 주가 하락에 대한 요인들이겠죠. 네. 그게 맞나요? 지금 최태원 회장님께서나 아니면 최근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이제 직접 실무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아까 보니까 노무라 얘기가 잠깐 있는데 아이고 사라졌네. 네. 잠깐만요. 예. 네, 정신 없으실까봐. 예. 네. 요거 잠깐 보시게 되면은 노무라도 일단 이제 구분을 할게요. 네, 시장 좋게 보는 쪽. 맞아요. 노무라, 예, CT 이런 쪽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디램 매출이 2030년 가게 되면 2조 달러를 돌파할 걸로 본대요. 근데 일단 과거 2023년도 안 좋았을 때죠. 그때는 1.9달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가게 되면 18.6달러가 고점이라고 그 정도쯤 가격은 고점을 쳤습니다. 가격이 고점 됐으니까 주가 빠지겠지. 근데 이것도 2027년이에요. 그런데 달성 후에 16달러에서 17달러까지 2030년까지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가격은 계속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약간 좀 주춤하고 정체를 보게 되면 차라리 이거 가지고는 2027년 내년 가격에서는 아유 가격이 정체가 되고 있네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올해 2026년이에요 아직은요. 이런 상황들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게 되면 Q가 이제 중요합니다.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이제 고점에서 정체를 보이는데 약간 그래도 아유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아 그러면 Q가 살아서 붙지 않습니까? 이거 증가율 보게 되면 내년 24%고 매년 23%씩 증가한대요. 그러면 가격이 일단 아유 극심하게 부족했다가 물량 들어오는 거 있네. 그래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 보게 되면 지금은 아예 받을 게 없다 보니까 B2C 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살아나기 최태원 회장이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네. 네. 충분히 가격을 공급을 늘려줘야 된다. 그래야 Q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적정한 가격과 또 올라오는 Q에 따라서 실적은 계속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시장은 아니래요. 시장 일단 투자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물량은 많이 나오다 보니까 P는 이제 본격적으로 꺾인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가격만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전체 그 P 곱하기 Q인데 그쵸? 그렇죠. 네, Q가 늘어나는 건 보지도 않고 있다.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노무라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유 뭐 그런가 보다 싶지만 주가는 아니래요. 그냥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좀 미치겠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뭐 시간도 많이 지나갔는데 사실 현실적인 어떤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두 분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주연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면 그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매도 실익은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대응 전략이랄까요?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신용 이런 거는 좀 웬만하면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뭐 매도하는 거는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익은 별로 없다고 판단하면 저도 사실 뭐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도 주식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을 저는 곧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반등 시에 조금 뭔가 전략을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지금 상황에서 투매에 동참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바닥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무조건 낙관적으로 저가 매수 무조건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 이번 주까지 바닥이 잡히는 거는 좀 확인을 하고 여전히 약세장이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좀 바닥을 천천히 확인을 해 나가면서 천천히 전략을 잡아도 그때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근데 이 과거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변동성이 너무 이제 가파르다 보니까 반등을 혹시나 하면 또 내가 못 따라잡을 정도로 올라가 버릴까 봐 이렇게 푹 주저앉을 때 확 들어가 버리는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분할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급등 나올 때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 위아래로 변동성이 되게 많이 열려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 나올 때는 추격 매수는 사실 안 하는 게 좋을 거고요. 무조건 물립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거고 조금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는 항상 또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이 안정화될 때 그때를 일단 기다리고 그럴 때 조금 뭔가를 하는 게 지금은 좀 현명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만 추가로 먼저 질문 드리고 그다음 이제 대표님 의견 좀 여쭤볼게요. 그 삼성 전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그 판단 기준을 삼전 닉스랑 거의 동일하게 보면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거의 비슷한데 삼성전기는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안정화가 돼야 여기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만 혼자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실적은 되게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앞서서 계속 또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전닉스가 좀 안정화를 찾는 거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삼성전기도 되게 그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매우 좋거든요. 여전히 달라진 거 없고. 네, 그래서 삼성전기는 좀 시장 안정화를 먼저 기다리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삼성전기가 원래 외국인 수급이 주도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주고 그리고 삼성전기 쪽으로도 외국인들 수급들이 좀 받쳐주면은 그때 아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의 조언도 여쭤보겠습니다. 현 시점의 대응 전략 정말 많이 질문 받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식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라고요 지금. 그래도 예 많은 분들보다는 좀 잘하시니까요. 또 이런 장에는 장사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솔직히 오늘 같은 날 진짜 제가 그래서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럼요. 시장 급할 때 밀 때도 공포 이런 건 그래도 남들이 만약에 70을 느꼈다 한 30 정도 느끼는데 와 오늘은 진짜 저도 거의 비슷한 공포를 느끼면서 그냥 요즘 주가 빠지면 이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 봤나, 내가 뭐 이상한가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근데 결국에는 지금 종목들 쭉 보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까지 바닥 만들려고 하다가 더 빠져버린 건 이것도 무슨 현상이에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거 살려고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가장 빠르겠지. 그래서 다른 거 다 팔아가지고 일로 넘어오든가 아니면 안 되겠다. 저거 반등하게 되면 2배짜리가 낫겠지. 그거 또 이제 주말쯤 가게 되면은 또 3천에서 5천으로 올릴 수도 있고 증거금을 그렇게 되면은 아유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가서 사놓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거 만약에 진행됐으면은 오히려 다음 그래서 이제 정리가 끝났고 거기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또 나머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준은 완전히 또 빈집에 돼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나올지 많이 빠졌던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턴해서 움직일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들이죠. 근데 솔직히 이제 주가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가다가 뭐 훅 밀려가지고 이게 저점일 가능성이 51%인데 이게 그렇게 과연 나오죠. 12%. 예, 근데 아까 삼성전기도 그래요. 삼성전기도 이거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아까 장족에도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중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단 또 3분기 하반기에는 가격을 또 올릴 수밖에 없다. 유통과 생산 쪽에서 가격 구조가 좀 다르대요. 근데 나올 게 없다 보니까 특히 AI 서버 쪽에서는 나올 게 없다 보니까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요 가격이거든요. 140만 원대. 이번에도 저항입니다. 혹시나 이번에 이거 지금 단기 과매도예요. 한 번 더 밀려서 돌아가서 한 140만 원대 근처까지 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물론 다 저 위에서 샀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 없겠지만 저항일 때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 줄여놓고 그다음에 또 밀리게 되면 다시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턴하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고점은 계속 약간 낮을 거예요. 그럼 그 정도까지 들어갔을 때 한숨 돌렸다. 아이고 이제 다시 올라가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는 줄일 건 줄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다 안 팔 거고 100주 갖고 있는데 많이 빠졌다가 좀 더 늘렸는데 그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줄일 건 줄이고 나머지만 갖고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네. 예. 어려워요. 그렇게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그 삼성 전기가 워낙에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고 낙폭도 큰 편이지만 네. 차트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코스피 200 지수도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지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에는 좀 약간 올라오면 줄이고 하는 매매를 권하실까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보통 이제 그걸 같이 많이 봅니다.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 네. 잠깐 볼까요? 무라타 제작소의 좀 주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이제 버티려고 하다가 빠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 그냥 같이 타격 맞았죠. 저기가 MLCC 1등 네. 회사나요? 그렇죠. 네. 글로벌 1위 회사니까 거기까지 빠졌게 되면은 이것도 가격 메리트 나오다 보니까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이 저항대 부근에서 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를 돌파를 하냐는 지금 시장에서 센티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똑같이 일단은 또 목에 걸릴 수가 있는 자리고 거기서 또 막 붙어가는데 뭐가 푸시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또 힘 빠질 수가 있으니까 약간 좀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 것까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일단은 그러니까 급하게 하락하고 추세 안쪽까지 돌아가는 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추세가 돌아가려면은 이제 저희가 공감대가 나와야 돼요. 무슨 공감대냐면 수급 때문에 빠진 거니까 다시 실적과 그리고 또 펀더멘탈 가지고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가겠어라고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거 있죠? 시장이 요거 지금 이거 추세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쪽으로 붙어놓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끝날 거 끝났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게 하는 게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할 과정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숨 좀 돌리고 그 다음에 고민을 거기 가서 해라. 그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안 끝날 것 같죠? 끝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어요. 네.